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경쟁자가 없는 이 기업 7월 전 세계 시장 다 먹을 겁니다. 경쟁자가 없는 기업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을 위협하는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7,1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이 기업 7월 전 세계 시장 다 먹을 겁니다. 일단 이번에 무슨 이슈가 떴냐면 KG 모빌리언스와 애플페이의 협력 이슈가 떴습니다. KG 모빌리언스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애플페이를 지원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KG 모빌리언스가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애플페이 서비스 신청은 KG 모빌리언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서 및 애플페이 특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애플페이라는 게 지금 특수하게 이 현대카드에서만 사용이 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말이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현대카드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공식적인 KG 모빌리언스가 협력, 같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관계자는 그동안 애플페이 서비스를 기다려온 가맹점과 고객을 위해 서비스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결제 환경과 무장애에 가까운 운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애플페이의 이슈만 나오고 애플페이 엮이기만 해도 이슈가 되고 주가 급등을 하고 흐름이 이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KG 모빌리언스가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본다고 했을 때, 아니 얼마나 애플페이가 그렇게 효능이 좋길래, 애플페이를 쓴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렇게 좋길래 이렇게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라고 보니까 애플페이를 현대카드가 지금 독점해서 하고 있는 상태죠. 애플페이 효과입니다. 현대카드 회원수를 KB국민카드를 제쳤습니다. 그래서 3위로 올라섰고요. 그게 누구 덕분이다? 애플페이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플페이 돌풍에 힘입어 현대카드가 KB국민카드를 제치고 회원수 기준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결제액을 떠나서 일단은 현대카드를 만드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사실상 국민카드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대카드 전체 회원수는 5월 말 기준 1173만 4천 명을 기록을 했고요. KB국민카드는 1172만 6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앞선 거죠. 그래서 현대카드가 국민카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4위로 국민카드가 뒤처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라고 보니까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한 지난 3월 21일 이후 한 달간, 그러니까 애플페이를 도입하고 한 달간 신규 발급된 카드가 약 35만 5천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현대카드가 발급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연도 같은 동기에 사실상 많이 나와봐야 뭐 16만, 17만이었는데 2배가량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애플페이 영향으로
영향이 2배나 갔다. 그러다 보니까 KB국민카드를 업고 현대카드가 사실상 3위로 올라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카드가 전체 고객 수 3위로 올라서는 등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자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야 우리도 해야 되겠는걸? 야 우리도 지금 저기 독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배 아픈데? 하면서 카드 업계에서는 애플페이 도입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 야 우리가 이걸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3대 금융지주사가 페이 동맹을 하기로 했습니다. 애플페이의 새 파트너로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국민카드, 왜 이번에 졌잖아요. 그럼 나도 해야지. 그리고 우리카드, 우리 BC카드입니다. 전격 합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우리 BC카드 등 3개 카드사가 애플의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을 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에서 10월 사이에 애플페이 서비스가 론칭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왜? 교통카드 출시와 어느 정도 일정을 맞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카드 플러스 신용카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카드가 공개한 애플페이 실적을 보면 20대가 51%입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를 통해서 현대카드가 신규 고객을 MZ라고 하죠. 어린 고객을 엄청나게 이번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신한이나 국민이나 BC도 야 우리도 젊은 친구들 MZ 공략을 해보자 해서 애플페이 이번에 새 파트너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현대카드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3위까지 올라간 걸 보니 배가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교통카드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신용카드 얘기는 들었지만 교통카드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네, 교통카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죠. 애플페이 교통카드입니다. 그래서 애플워치로 딱딱딱 교통카드를 찍으면 얼마나 편할까? 솔직히 상당히 좋죠. 애플페이 올 가을 티머니 교통카드 지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7 베타 버전의 개발자 설명에서 티머니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티머니가 없어요. 원래 이제 이 결제 수단에 대해서 많아봐야 세네 개인데 거기에 티머니가 추가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만간 티머니를 아이폰에서 우리가 쓸 수 있겠네. 애플페이에서 사용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애플은 현재 티머니와 함께 교통카드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개발자 문서 추가에 따라 티머니와 협업이 공식적으로 첫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티머니랑 교통카드를 진행할 겁니다 라고 언급을 직접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노출이 됐다라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애플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애플페이가 신용카드도 추가하고 플러스 KG 모빌리언스도 추가하고 플러스 교통카드까지 추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페이를 상당히 지금 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한국에서만 위협하는 게 아니더라. 어디? 인도에서도 한판 붙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플, 인도 정면 대결입니다. 애플이 인도에서 삼성페이와 정면 대결을 예고를 했습니다. 애플이 한국에 이어 인도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맞붙을 전망입니다. 애플은 인도 국가결제공사와 다른 관련 기관들과 함께 현지화된 애플페이를 개발을 했고요. 애플이 인도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도 스마트폰 시장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왜? 삼성전자는 이미 2017년도부터 인도에서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올해 초 삼성 이 월렛으로 통합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성은 5년 전부터 인도에서 페이를 진행하는데
그 삼성을 위협하는 게 지금 애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은 사실상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근데 제대로 해보려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바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애플페이를 쓰려면 카드사가 0.15%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아니라 카드사가. 근데 삼성페이는 지금 카드사가 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르다라는 거죠. 애플페이는 카드사가 돈을 내고 쓰는데 삼성페이는 공짜로 써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애플은 왜 돈 내야 되고 삼성페이는 왜 공짜야? 애플페이에 뭐 삼성페이가 밀리는 게 있냐? 없어요. 근데 여긴 공짜고 여긴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 베이스부터 바꿔야 삼성페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력 또는 거기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페이도 이제 수수료를 받겠다. 우리도 이걸 고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혜택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플페이 국내 상용 여파에 따라 삼성페이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카드사로부터 삼성페이 수수료를 받는 대신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0.15 정도 수수료 받을 거야. 근데 그 대신에 너네가 돈을 내는 만큼 우리가 마케팅 지원을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든 어디든 삼성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 이용해서 광고를 해줄 테니까 돈 좀 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 카드사의 삼성페이 관련 계약의 자동 연장을 끝내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성페이가 무료로 계속 자동 연장했었는데 이번에 애플페이가 들어왔는데 애플페이한테는 0.15씩 내면서 잘 쓰는 거야, 카드사가. 그럼 내가 공짜로 해줄 이유가 없겠는걸? 해서 우리도 끝낸다. 그래서 애플페이처럼 0.15%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공짜로 하다가 갑자기 연장을 안 하고 끄는 거니까 0.15든 얼마든 분명히 애플페이도 돈 내고 하면 나한테도 돈 내고 해라 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페이 현재 누적 결제액이 2016년 2조 원에서 7년 만에 219조까지 약 한 200, 거의 한 100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수수료가 분명 적지 않을 거예요. 결제액이 누적으로 200조니까 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매년 나오는 수수료가 분명 적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5월에 연장 끝내겠다 얘기를 했고 계약이 오는 8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8월 전에 분명 결정을 할 겁니다. 8월 전에 뭐 우리 수수료 매기겠다. 그 대신에 뭐 광고 해줄게. 아니면 수수료 좀 낮게 해줄게 라고 하든가 어쨌든 수수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분명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을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우리가 애플페이처럼 수수료를 좀 받아보자. 근데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카드사가 얼마를 부담할까?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얼마 정도 부담할까라고 보니까 삼성페이도 유료화 수수료만 1,000억 원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을 보면 일평균 휴대폰 제조사의 이용 금액은 약 1,853억 2천만 원으로 삼성페이가 유일합니다. 아, 그러면은 1,853억 정도를 쓰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연간으로 따지면은 매출액이 약 67조 6,400억 정도 나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죠.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근데 이 67조 6,400억 원에 0.15% 수수료를 부과를 하면 약 1,014억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삼성이 1,000억 원 벌 수 있던 걸 공짜로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플이 유료로 하니까 야, 우리가 무료로 할 이유가 있어? 우리도 유료로 하자. 그래서 1,014억 원의 수수료를 나도 받겠다. 애플만 받을 게 아니라 나도 받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개 전업카드사 입장에서는 연간 거의 약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면은 상당히 부담이 크겠죠. 왜냐면 7개니까 나누면 한뭐 연 100억 정도. 뭐 달에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를 매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던 거를 무료로 하던 거를 내라니까 약간 삑 뜯기는 기분인 거예요. 근데 애플페이는 원래 돈을 내야 되니까 내는 게 당연한데
삼성페이는 원래 안 냈는데 내라 그러니까 괜히 돈 뜯기는 기분인 거죠. 그래서 애플페이, 삼성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애플페이, 삼성페이를 필두로 간편 결제 시장에 유료화 바람이 불게 되면 마치 교촌치킨이 배달비를 받은 것처럼 이제 모두가 배달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걸 모든 걸 좀 뒤엎고 삼성이 갑자기 야 우리 그냥 무료하자, 계속 무료로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강남에 있는 일을 보면은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삼성 강남입니다. 삼성 강남 29일 오픈이고요. 왜 오픈하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소비 중심지인 서울 강남에 새로운 개념의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강남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 삼성에서 말 그대로 이 강남에다가 삼성의 제품이나 삼성의 뭐 대단함을 좀 보여주는 그런 팝업 스토어라든가 그런 이제 이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데 왜 굳이 돈 비싼 강남에다 오픈했냐? 서울 강남의 MZ 세대들을 더욱 흡인하려는 계획으로 올해 4월에 국내 5호 직영점 애플 강남을 애플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강남에다가 직영점 오픈한 거 보고 야 애플이 오픈했어?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애플도 오픈했는데. 그래서 삼성 강남을 이번 6월에 오픈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플을 신경 쓰고 애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움직임은 애플의 한국 진출 가속화를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 모든 게 다 견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공식 오픈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전부 다 애플 때문에. 아, 그렇구나. 확인했습니다. 삼성이 지금 그 정도로 애플을 견제하고 그 정도로 애플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애플이 0.15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내가 안 받아간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0.15가 아니더라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5월에 이 계약을 종료를 했다라는 거는 8월에 분명히 8월 전에 분명 뭔가 나올 겁니다. 이 삼성페이 유료화 관련해서. 물론 고객들한테 부담이 가진 않아요. 카드사에 부담이 가는 거죠. 그 8월에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7년, 8년 만에 유료화가 되는 만큼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페이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떤 종목이 있냐?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유일하게 MBT라는 기업이 있어요. 삼성페이 따라서 움직이던 종목 중 하나고요. 삼성페이 수혜기 대 MBT 해가지고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협업할 때 MBT가 움직였었고요. 네이버페이 포인트 혜택 운영사가 MBT로 삼성페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 수수료 유료화 기대감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MBT가 이제 바닥에서 좀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바닥에서 추세 전환. 근데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만 이슈가 조금만 돼도 한 번은 움직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T 추세 전환, 상승 반등 좀 기대해 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성페이 관련주 관심 MBT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저희가 100%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입력할 데도 없습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한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무료예요. 네, 적을 데도 없으니까요.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혹시 전기차나 또는 로봇, 자율주행 그 자료집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맨 밑에 리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9일, 28일, 27일, 26일, 23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장 시작 전에 이 이슈만 보셔라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전자결제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